탄핵 전국 속에 치러지는 21대 대선 본 투표일이 다가온 가운데 민심은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후보들 어젯밤까지 치열한 유세를 벌였고요. 저마다 다른 장소에서 선거 운동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어제 정치를 시작했다는 성남으로부터 해서 여의도 아마도 계엄 탄핵 프레임으로 연결시키는 초심과 탄핵 이걸 연결시키는 내란 프레임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일정을 소화했고요. 네. 김문수 후보는 제주도로 해서 경부선을 타고 쭉 올라오는 650km가 넘는 강행군을 했거든요. 광화문과 서울시청 광장이 있는 그곳에서 그러니까 시민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 그곳에서 지역에서부터 서울로 올라오는 민심을 수렴하는 네. 국민들에게 그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시흥에서 학생들하고 점심을 먹고 대구로 내려가서 차세대 보수의 정통 개성자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대구 수성못 유세로 끝을 낸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처음에는 조금 조촐하게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 유세를 보니까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더라고요. 배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이제 일단 기세 싸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성격이 이재명 후보가 내란에 이제 방점을 찍었다면은 김문수 후보는 한국 지키기, 법치 지키기, 헌법 수호 의지를 또 이낙연 전 총리도 등장을 했죠. 예. 그런 부분을 강조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성 또 블루칼라 주부층 공략에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이준석 후보는 TK를 향한 것은 시대 전환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김문수의 대결이 아니라 이재명 대 이준석의 대결이다. 이 점을 TK에서 부각시켰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마지막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는 투표를 독려하면서 새나구를 이렇게 외쳤는데 정확히 새나구가 어떤 의미입니까, 원장님? 그러니까 일단 뭐 세표가 나라를 구한다의 약자인데요. 네. 지금 이재명 대세론이 계속 가고 있지만 네.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하지 말자. 그래서 한 표라도 더 찍어서 세 표라도 더 보태서 확실하게 이기자라고는 그런 의미에서 새나구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이재명 김문수 구도가 아니라 알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재명 이준석 구도 같다라고 보는데 저는 솔직히 아무리 봐도 저는 이재명 대 어떤 윤석열 구도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 그래서 오늘 지금 9시 40분 아침 오전에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이제 투표장에 투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조기 대선을 원인 제공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실 새벽에 몰래 사람이 없는 데서 할 것 같은데 또 사람이 다 보이는 데 가서 또 부부가 검찰에 많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부부가 또 나란히 가서 투표를 하는 걸 보고 좀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에게 정말 도움이 안 되는 행동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자꾸 내란 혹은 뭐 계엄 심판 을 자꾸 각인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선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대 윤석열의 어떤 대결 구도로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새나구라고 외쳤고 여기에 맞서서 김문수 후보 파파미를 강조하고 있었어요? 네, 파도 미담밖에 없다고 해서 예. 파파미라는 별명을 붙였는데요. 우리나라 아마 선거사에서 이런 경우도 없을 겁니다. 후보 리스크가 전혀 없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김문수 후보의 개인사나 과거 행적이나 가족 리스크와 관련돼서 공격할 거리가 없었던.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후보를 대상으로 한 네거티브 선거가 불가능했던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붙인 명칭이고요. 그리고 그 미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생활에서 생활하는 봉천동 아파트와 관련된 미담, 경기지사 시절에 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미담, 그다음에 기존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대선 운동 기간에도 그 행보를 수정해가면서 한센 마을에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미담으로 전해져서 국민들 마음을 좀 훈훈하게 했죠. 네. 이제 새나구에 파파미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조어 같은 말들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자, 대선 후보들은 대부분 지난주에 사전 투표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오늘
대선 후보들의 일정은 좀 어떻게 됩니까, 소장님?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담담해지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선거운동을 못 해요. 네. 어제 이제 오늘 넘어오는 자정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는 집에 대기하면서 개표 방송을 이제 시청하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 8시 이후 YTN을 시청하면서 이제 개표 방송 보면서 좀 어느 정도 유력시 된다, 당선이. 그러면 이제 당사로 이제 가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이준석 후보는 부산에서 투표 독려를 한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은 아니고 투표를 열심히 하라라고 이제 오늘 본 투표를 독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서울로 이동을 하겠죠. 권영국 후보는 오후에 당사에서 개표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인데, 권영국 후보는 다른 후보들보다는 민주노동당과 일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로 당과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택에 있으면서 네.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조마조마하겠죠. 네. 그래서 YTN 시청하다가 이제 개표 방송을 보면서 당사로 이동하든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번 대선이 원래 사실 2027년에 치러졌어야 맞는 건데 2년 가까이 지금 당겨지게 됐습니다. 계엄 사태부터 대선까지 이제 6개월간 있었던 일을 좀 한번 쭉 돌아보면 좋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최진 원장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저는 뭐 일단 뭐 두말할 것 없이 12월 3일 날 장면인데 저는 네. 그날 잊을 수 없는 게 제가 사실은 책 출판 기념회를 광화문에서 하고 막 돌아와서 집에 있던 네. 날인데 TV를 트니까 이제 그 계엄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정말 어느 한 영화 장면인 줄 알았죠. 그리고 군인들이 지금 백지대로에 무장을 하고 말이죠. 국회 뭐 포위를 하고 또 성관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게 설마 했는데 그게 결국은 사실이고, 그래서 3시간 동안 생생하게 TV를 통해서 이른바 쿠데타를 생중계로 보았는데 그게 그때로는 와 놀랍다라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계속 그게 각인이 되고 거기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종의 12.3부터 내란 쿠데타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장 중요한 임팩트 있는 그 사건의 장면이 저는 그동안에 쭉 지금 6개월 동안은 그렇고 오늘 표심에도 결정적으로 저는 작용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원장님께서 뭐 계엄날이 출판 기념회였다고 하시니까 더 기억에 남으실 것 같은데 전 부원장님은 어떠세요? 최근 6개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한 그 시점하고 네네. 그 다음에 잊을 수 없는 게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땡겨져서 놀랬고 시기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 내리를 깊이 각인된 것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논쟁이 있고 새벽에 왜 전당원 투표를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결정했잖아요. 네. 그걸 전당원 투표 여론조사 결과가 뒤집혀가지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당원들이 어쨌든 8대1의 경쟁을 뚫고 올라온 후보를 정식 후보로 인정하는 전 당원들의 그 놀라운 선택에 경의를 표하기도 했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도 되는구나 며칠 사이에. 그게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일이었습니다. 네, 참 다이나믹했던 6개월인데 배 소장님은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일단은 이번 대선의 원인이 됐던 그 날짜를 아무도 잊지 못할 거예요. 12월 3일 날 네. 비상기업. 다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네. 이게 진짜야? 실화야? 이런 분들은 많았을 건데 그 뒤에 이 진영이 나눠지는 모습. 그래서 이제 탄핵 심판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된 부분. 그래서 이제 조기 대선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5월 11일이었습니다. 뭐 한 달여 전인데 그때 또 바로 이제 이 단일화, 국민의힘 단일화가 파장을 겪으면서 최종적으로는 뭐 한덕수냐, 김문수냐, 한덕수냐 그러다가 김문수 후보로 결정되는 이 장면까지 왔던 것이 우리 국민들은 이번 대선 21대 대통령 과정을 정말 역사 속에서 잊지 못할 그런 과정으로 보입니다. 네, 계엄부터 오늘 대선까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11시 기준으로 이 시각 전국 투표율이 18%를 넘겼습니다. 지역별 투표율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YTN 특설 스튜디오 Y스테이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오늘 새벽 6시부터 전국 각지에서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부지런히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들이 YTN에 소중한 인증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여기에는 지난주 진행된 사전투표 사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손등에 빨간 도장부터 반려견과 함께 찍은 유권자도 계시고요. 또 가족들이 함께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리고 요즘 투표 인증이 참 다양해졌습니다. 귀여운 투표 용지에 빨간 도장을 찍은 분들도 계셨고요. 또 테니스 공이나 돌고래 인형을 가져와서 이 위에 빨간 도장을 남긴 분도 계셨습니다. 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죠. 주권자의 권리 꼭 행사하시고요. 무료 문자 샵 0240으로 YTN의 인증 메시지 보내서 작은 추억도 함께 쌓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분이 투표에 참여했는지 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오전 11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전국 투표율 18.3%입니다. 네, 전국 시도별로도 투표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17개 시도의 투표율인데요. 자, 이 시각 현재 투표 열기가 가장 뜨거운 지역은 바로 대구입니다. 대구의 이 시각 투표율 23.1% 기록하고 있고요. 반대로 투표율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전남입니다. 전남은 12.5%의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이 투표율은 지난주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 수치는 빠진 데이터입니다. 네, 이번엔 최근 선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3년 전 대선과 같은 해 치러진 지방선거, 그리고 지난해 총선과 오늘 대선까지 지난 4년 동안 4차례 선거의 투표율을 비교한 선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1시 28분을 지나고 있는 전국 투표율은 18.3%인데요. 지난 2022년 진행됐었던 대선 때는 이 시각 투표율이 16%니까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대선이 지난 대선보다 투표 참여 열기가 뜨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는 이 시각 투표율이 12%, 그리고 지난해 총선에서는 14.5%였는데요. 상대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게 이렇게 수치로도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역대 대선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11시 28분 기준이고요. 지난 2012년 18대 대선부터 3년 전 20대 대선까지 투표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2012년 대선 때와 비교해 보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가 격돌했던 대선입니다. 오전 11시 기준 당시 투표율은 26.4%였습니다. 현재 투표율 18.3%와 비교해 봤을 때는 이번 대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사전투표가 없었고 이 시각 투표에서는 아직 사전투표가 합산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직접 선거가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투표율이 높았던 게 바로 19대 대선인데요.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당시 선거에서는 이 시각 투표율이 19.4%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나선 지난 대선 때는 11시 기준 투표율이 16%였는데요. 당시엔 코로나19 상황이어서 투표 시간이 오후 7시 반까지였죠. 이번 대선은 거리 선거기 때문에 지난 2017년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저녁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 부분도 감안해서 비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권자 수와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래프 6개가 보이시죠? 원 크기가 클수록 유권자가 많은 겁니다. 가장 유권자가 많은 곳이 경기 인천 권역입니다. 이번에 투표하는 인원이 1,433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32.3%에 달하는데요. 이 시각까지 18.8% 투표를 마쳤습니다. 그다음이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을 모두 합친 영남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대선 주요 후보들이 보수를 강조한 만큼 이곳 표심이 더욱 주목되는데요. 이 시각 투표율 20.1%입니다. 이번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인데요. 전체 유권자 829만 3천여 명 가운데 17.1%가 투표장을 다녀갔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 판세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터 지역인 충청 지역도 인구가 꽤 됩니다.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청 남북도가 합쳐진 숫자인데요. 이 시각 충청의 투표율 19.4%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투표 열기가 뜨거운 곳이죠. 호남의 투표율은 현재 12.9% 기록하고 있고요.
사전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본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강원과 제주 지역은 유권자 189만 2천여 명 가운데 현재 18.5%가 투표를 마쳤습니다. 자, 대선 2025 우리의 선택. 이번에는 실시간 투표 상황 이렇게 한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 11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투표율 18.3%입니다. 자, 옆으로는 전국 지도 보이시죠? 색깔이 진한 쪽이 투표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색이 옅은 쪽은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곳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5단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주로 호남 지역 투표율이 지금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 투표 열기가 뜨거웠던 곳인 만큼 오후에 사전 투표까지 합산한 결과는 또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본 투표만 봤을 때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이 시각 가장 투표 열기가 뜨거운 지역은 경북 청송입니다. 27.9%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투표율이 낮은 지역은 전남 장성이죠. 9.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사시는 유권자분들은 서둘러서 투표장으로 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7개 시도별 투표율도 막대 그래프로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10% 중후반대 그리고 2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가장 투표율이 높은 지역, 앞서 짚어본 것처럼 대구였는데요. 대구의 투표율 23.1%고요. 반대로 투표율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전남 12.5%입니다. 자, 그리고 앞선 세 차례 대선과도 함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선 세 차례 대선과 비교를 해봤는데 18, 19대 대선 때보다는 투표율이 조금 낮고요. 20대 대선보다는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치러진 19대 대선 때는 최종 투표율이 77.2%를 기록했었고 3년 전에도 양 진영의 결집 속에 최종 투표율이 77.1%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죠. 오늘 투표는 저녁 8시까지니까요. 최종 투표율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투표율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치열하게 진행된 이번 대선을 색다른 시선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모든 선거는 말의 향연이죠. 후보들도 많은 말을 쏟아냈지만 유권자분들도 후보들을 보면서 특정 단어를 떠올렸을 텐데요. 네, YTN 선거단이 지난 한 달 동안 빅데이터 업체 스피치로그와 함께 주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거대 양당 후보에 대한 키워드를 긍정과 부정어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선 어떤 키워드가 있었죠? 자, 보시죠. 이재명 후보를 떠올렸을 때 긍정적으로 작용한 키워드는 바로 내란과 개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 정권과의 차별화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이 부분이 먹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수, 산업, 또 성장처럼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좋아할 단어도 긍정적으로 뽑혔고요. 에너지나 여성처럼 이 후보가 내놓은 공약 관련 단어들도 긍정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자, 부정어도 한번 볼까요? 네, 이재명 후보의 부정어 보시는 것처럼 독재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독재 1,100번 넘게 꼽혔는데요. 그리고 중국과 셰셰, 대만까지 이런 키워드도 눈에 띄었는데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친중 프레임이 크게 작동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120원 커피와 호텔 경제학의 호텔, 그리고 아들 문제와 같은 이재명 후보의 부정적 발언도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긍정어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자, 김문수 후보의 긍정어, 독재, 방탄, 그리고 거짓말 같은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단어들 김문수 후보가 주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죠. 유권자들은 이런 단어를 김문수 후보의 긍정어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의 부정 키워드 어떤 게 있었죠? 네, 부정 키워드도 흥미롭습니다. 상위 단어 3개가 윤석열, 내란, 계엄입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는 반등이고요. 단일화나 한덕수도 부정어로 많이 언급됐는데 당내 불협화음이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말의 전쟁 또 다른 시선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모든 관심은 후보들에게 집중되죠. 그 집중도를 수치화했습니다. 네, YTN 선거단은 빅데이터 업체 스피치로그와 함께 지난 5월 한 달 동안 각 후보에 대한 기사량과 유튜브 게시 건수, 또 주요 커뮤니티 언급량 등 숫자를 종합해봤습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날짜별로 다양한 채널에서 해당 후보가 언급됐다는 뜻일 텐데요. 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보겠습니다. 지난달 11일부터 언급량이 급증해서 13일에는
5만 건에 육박했고요. 주말에는 급감했지만 다시 오름세를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힘 후보도 한번 볼까요? 김 후보도 11일부터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점을 찍었다가 다시 주말 무렵 언급량이 하락했죠. 자, 이번에는 두 후보에 대한 언급량을 함께 비교해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두 후보 추이 자체는 비슷한 모습이죠. 다만 전반적으로 빨간색보다는 파란색이 더 높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언급량이 김문수 후보를 크게 웃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선거 기간 주요 이슈들과 함께 보면 더욱 흥미로운데요. 두 후보 모두 언급량이 크게 올랐던 시점, 바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입니다. 1차 TV토론 이후에 언급량이 급등했지만 2차 TV토론 이후에는 두 후보 모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후보들에 대한 언급량 그리고 여론조사와의 역학관계도 눈에 띕니다. 두 후보의 언급량이 엇비슷했던 지난달 11일과 12일 YTN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13%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두 후보의 언급량 차이가 2배가량 났던 18일과 19일 여론조사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지는 데다가 이재명 후보가 50%를 찍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관심은 막판 여론의 변화일 겁니다. 지난달 28일 이후로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두 후보에 대한 언급량, 즉 여론의 관심도를 비교해 볼 수는 있을 텐데요. 28, 29, 30일에 거치면서 이재명 후보는 언급량이 보시는 것처럼 높게 치솟았습니다. 대선 기간 최고치를 기록한 걸로 집계됐고요. 반면 김문수 후보의 경우 이재명 후보보단 크게 낮죠. 3차 TV토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이재명 후보 아들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오히려 이 후보를 향한 관심이 이렇게 폭발한 걸로 해석됩니다. 정치인들은 무관심 무풀보단 악플이 낫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관심도는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YTN 개표 방송에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스테이션이었습니다. 네, 이 시각 선거 상황과 다양한 분석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탄핵 전국으로 치러지는 대선이죠. 네, 공식 선거운동 기간 22일 동안 후보들의 동선을 살펴보면 핵심 선거 전략을 알 수 있는데요. 관련 리포트 보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11차례 찾았습니다. 바로 다음은 영남이었는데 특히 PK, 즉 부산과 경남을 4차례 방문하며 공을 들였습니다.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충청권도 4차례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민주투사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 맞죠? 이번에도 확실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PK는 대체로 보수세가 강하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민주당에 손을 들어주기도 했던 곳입니다. 계엄과 탄핵 여파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심판론을 앞세워 탈환을 시도할 만한 지역이 된 셈입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뵈니까 이번 대선만큼은 잘하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수도권과 영남에 집중했는데 이재명 후보보다 발걸음이 잦았습니다. 9차례나 찾아간 영남에선 당세가 강한 대구 경북에 더 집중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1강 후보를 추격하는 입장인 만큼 지지층 결집을 선거운동의 최우선 목표로 둔 전략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정신으로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도지사를 지냈던 경기도도 집중 공략했습니다. 이 후보와 달리 25개 시군을 두루 돌며 GTX 등 자신의 성과와 함께 청렴함을 홍보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하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유세 기간 내내 수도권 그리고 청년층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서울에서도 고려대, 홍대, 신촌 등 대학가를 두루 돌며 현장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찾은 권역은 호남인데 특히 5.18 앞뒤로 광주에 사흘간 머물렀습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반 이재명 정서가 남아있을 거란 판단에서 비롯된 행보로 해석됩니다. 전라도 지역도 결국에는 다른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오히려 양지만을 쫓아다닌, 정치적으로 입문한 뒤에 양지를 쫓아다녔던 이재명 후보보다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지역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노동 현장을 주로 돌았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고공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를 만나고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앞 유세 현장을 찾아가며 진보 정체성을 다졌다는 평가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이 강민경 기자 리포트에서 이제 후보들이 찾은 유세 지역들 저희가 또 살펴봤는데요. 자, 이렇게 치열한 유세를 벌이고 다양한 지역들을 찾았는데 각 후보들이 찾은 지역들을 좀 봤을 때 좀 어떤 전략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일단 공간이 사고를 지배한다는 말이 대선 때도 딱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이재명, 그다음에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다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방문한 데가 지금 수도권인데요. 다 네. 10회 이상 방문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열심히 뛴 만큼 반드시 그 대가가 나오는 데가 바로 수도권입니다. 네. 수도권을 자주 찾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여론 메이커가 많고 인구도 많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중도층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잘만 하면은 저기서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 데다 마지막까지 공을 들여서 얻을 수 있는 데다. 예를 들면 뭐 이재명 후보는 과반 득표라든지 또 김문수 후보는 골든 크로스라든지 또 이준석의 두 자리라는 이런 막판의 표의 큰 부침을 이룩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수도권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수도권의 맹렬히 아마 공작을 할 것 같은데 지난번 대선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하고 인천에서도 이겼는데 네. 서울에서 5% 차이로 져서 결국은 아깝게 패배하는 0.18에서 지는 그 결정적인 패인 중 하나였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새 후보가 더 수도권에 더 강력하게 집중을 좀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충청도는 뭐 캐스팅 보드 역할을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 대구 이번에 이제 영남권 같은 경우는 새 후보가 다 각각 연고를 주장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둘 사람 다 이제 고향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은 이제 안동이고 한 사람은 이제 경북 영천이기 때문에 고향의 표심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맹렬하게 아마 공략을 하고 이준석도 대구 보수의 대안이다, 새로운 대안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자꾸 대구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대구 경북의 표들이 각각 새 후보에게 어디로 갈라졌는지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관심사고 대선 이후에도 여야 구도나 전국 구도의 과정에서 대구 경북의 표심이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오전 11시 기준 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 살짝 높은 수준인데요. 많이들 이번 선거 변수가 최종 투표율일 것이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 주목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전 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 높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사전 투표가 지난 대선보다 높다면 민주당이 웃을 수가 있겠죠. 또 오늘 본 투표율이 중요한 것은 또 부정선거 의혹 이런 것도 이제 작동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오늘 본 투표일 날 투표를 많이 할 것이라는데 오늘 투표율은 또 지난 대선보다는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탄핵 국면 속에서 공표 직전 여론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앞선 가운데 이제 이 공표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판세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오늘 투표율은 또 지난 대선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묘하게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는 볼 수 있었던 여론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앞섰는데 오늘 투표율은 지난 대선보다도 앞서고 있다. 그런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은 이게 오늘 투표 개표 결과가 예상과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기반한 예상과는 다를 수도 있는가? 아니면 살짝 투표율은 높아졌지만 또 민주당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도 본투표율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그냥 투표율이 올라가신 것인지. 근데 오늘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 대비 본투표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보실 때는 오늘 마지막까지 다 지난 다음에 개표 뒤에 최종
투표율은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하세요? 저는 지금 추세대로라면 지난 대선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걸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만 놓고 봤다면 저한테 예상을 해보라고 했다면 지난 대선보다는 낮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을 텐데 네. 예상했을 텐데 오늘 지금 오전 점심시간 낮 12시까지 임박한 지금 YTN의 이 보도 내용을 보면은 지난 대선보다 높거든요.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 대선의 77.1보다도 높을 수 있다. 그렇다면 본 투표일인 오늘 상당히 많은 유권자들이 쏟아져 나온 결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예.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투표율 흐름으로 봤을 때 각 당은 판세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컨대 양쪽에 결집이 있을 것이다라는 건 예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나 뭐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이상한 말씀들 하시던데 뭐 수도권 청년층에서 골든 크로스 이야기를 하던데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공표로 네. 제가 그 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고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서로 조심해야 되지만, 네. 사실 이제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워낙 짧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맨 처음엔 뭐 아주 별로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또 지지세가 형성이 안 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결국은 선택의 문제니까요. 네. 그래서 집중적으로 상승되는 그런 현상이 나온 건 사실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막판 상승 기류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들 측에서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캠페인 진행할수록 이 지지자분들의 현장 호응이 정말 점점 커진다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는데요. 예. 어제가 그 정점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저희 마지막 유세장보다 그 이후에 저희가 자정까지 대구 시내에 있는 동성로에서 계속해서 국민들 만나 뵀는데요. 예.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고 또 사랑받는 것의 행복 그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각 당 입장 들어보니까 민주당은 안정적인 승리,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지율 역전을 좀 기대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이제 배 소장님께서 분석을 하셨는데 네. 사전 투표율을 보면요, TK하고 그러니까 대구, 경북하고 부산, 울산, 경남이 3년 전에 대선에 비해서 많이 빠졌습니다. 사전 투표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8%에서 10%가 빠졌고요. 네. 부산, 경남, 울산은 3%에서 4%가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본 투표율 보면은 그 3년 전에 비해서 더 높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전투표가 평일날 치러졌기 때문에 3년 전보다 낮은 거 아니냐라는 언론의 분석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첫 번째 날은 사상 최대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왜 두 번째 날 확 꺾였느냐, 오후 들어가서. 그때가 유시민 발언 나오고 유시민의 망언이 나오고 그다음에 선관위의 투표 부실 관리가 전국적인 뉴스로 뜨는 시점하고 딱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광주, 전남, 전북을 빼고는 전국이 동시에 사전투표율이 다 내려갔습니다. 3년 전에 비해서. 네. 그런데 지금 투표율 보면 11시 현재 18.3%. 그래서 3년 전에 비해서 높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수도권 지역을 빼고 특히 영남 지역이나 충청도 지역에서 투표율이 3년 전에 비해서 본 투표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저는 역시 지지층 결집 현상을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 좀 어떤 점이라고 보세요? 일단 뭐 막판에 중도층이 흡수해서 최소한 두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뭐 그건 오래전부터 계속 두 자리로 노래 부르듯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본인에게는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뭐 두 자리가 주는 상징적 의미가 너무 크죠. 네. 9.9%하고 10% 너무 차이가 큽니다. 일단 본인은 어떤 제3세력 혹은 4세대의 주자로서의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고 네. 무엇보다도 두 자리 10% 넘어야 선거 비용 보전을 이제 절반 가까이 받기 때문에 네네. 이게 실질적으로 대단히 이제 당면한 문제고 절박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가져올 수 있는 표는 아마도 수도권 그리고 잘하면 대구에서 가져올 수 있을까라고
아마 이준석 후보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막판까지 가장 두 후보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절박한 여러 가지 면에 절박한 후보가 이준석 후보일 수가 있죠. 현실적으로도 명분으로도 너무나 여러 가지 지금 두 자리를 얻어야 될 가장 절박한 후보가 아닌가 합니다. 네. 여기 이제 지역별 투표율도 관심인데요. 상대적으로 좀 사전 투표율이 낮았던 영남 지역이 오늘 좀 결집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투표율은 서구 동제 현상, 호남권은 높았는데 영남권은 낮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영남권이 사전 투표에서 낮았던 것이 투표 의혹 저하인지 아니면은 본 투표일 날 결집하겠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본 투표가 진행돼야 확인할 수 있는데 높아요. 그럼 이건 이제 결집으로 일단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도 투표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마냥 높아질 수가 없는 것이 실제 유권자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숫자, 그러니까 오전에 많이 투표했으면 오후에는 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투표 시간이 저녁 8시까지니까 그럼 투표율이 더 늘어나겠다. 유권자가 더 있어야 더 늘어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투표율이 오후까지도 꾸준히 높아진다. 이러면 상당히 보수 결집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하지만 오후 들어서는 전체 투표자들이 상당히 또 많이 투표를 할 사람은 했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 않는다. 이제 사전투표와 합산이 되고 난 이후에 2시, 3시 이후부터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할 사람들은 다 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정확히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보통 저도 이제 출구조사를 3차례 전국선거에서 담당해 봤는데 4시, 5시에 투표율이 좀 높아지기 시작한다. 오히려 이의 경우에는 추가 결집 현상이 있어요. 그 결집 현상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일종의 마감 효과인데 지금 이번 선거는 이제 8시까지 연장이 돼 있는 그런 투표 시간이기 때문에 과연 4시, 5시, 6시에 투표율이 어떻게 되는지 더 늘어나는지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줄어드는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